안녕하세요. 다킴스타일트 가정학과 전문의 다킴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인 올해 초에 SBS에서 방영한 간헐적 단식, 그 중에서도 16대8, 24시간 생체시계를 이용한 다이어트법에 대해서 다킴이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대8 다이어트법의 골자는 이겁니다. 바로 하루 중 낮 시간에만 식이를 섭취하고 나머지 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안 먹는 다이어트 방법이죠. 24시간 생체시계를 이용한 다이어트 방법인 것인데요. 이 다이어트 방법은 8시간 식이 섭취를 꼭 낮에 해야 한다는 제한점 외에는 흔히 다이어트를 할 때 지켜야 하는 뭐뭐는 꼭 먹으면 안 돼, 아니면 뭐뭐는 꼭 먹도록 하고 등의 제한사항이 없이 그냥 먹고 싶은 것은 모두 먹어도 된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 간식을 먹고 싶으면 그냥 간식도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다이어트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다이어트 방법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실제로 우리의 다이어트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은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해서 낮과 밤에 맞게 우리 몸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를 일주기성 생체 리듬 혹은 생체시계라고 하는데요. 알람이 없이도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고 일정한 시각이 되면 배고프다고 느끼는 등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주기 리듬에 맞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도 이러한 일주기 생체시계를 작동시키는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낸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으니까 최근에 의사, 과학자들에게 핫한 연구 분야이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빛 공해에 노출되어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던가 또 끼니를 불규칙하게 혹은 늦은 시각에 야식을 먹는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생체시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식욕, 호르몬 분비, 대사 조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건강을 해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비만과 다이어트에도 이러한 생체시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엮어서 SBS 스페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반영을 하게 되었죠. 일단 이러한 생체시계를 이용한 다이어트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면 미국에서 시행한 한 쥐 실험 연구에서 식사량, 식사 종류, 간식 유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오직 연속 식사 시간에만 제한을 두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한쪽 그룹, 1그룹에는 24시간 동안 음식을 공급해서 아무 때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였고 다른 쪽 그룹, 2그룹에는 음식 공급을 12시간 동안만 공급해서 역시나 아무 때나 식사량에 상관없이 식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과는 1그룹과 2그룹 사이에서 지방 섭취량, 칼로리 섭취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체중에 있어서는 1그룹이 체중 증가가 있었던 반면에 2그룹은 체중 유지, 나아가 체중 감소까지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보인 이유는 1그룹의 경우 24시간 생체 리듬에 무관하게 먹게 되면서 다양한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 역시 영향을 받게 되어 우리 몸이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장내 세균의 변화로 인해 비만이 더 유발되었다고 추정하였는데요. 반면 2그룹은 12시간 동안만 식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 보자면 나머지 12시간은 공복을 지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체 리듬에 맞는 시간대에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공복을 철저히 지켰을 경우에 호르몬들의 정상적인 분비와 장내 세균의 안정화로 체중 증가를 막고 체중 감량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 시기를 더 진행해서 고지방 음식을 먹지 않고 일반식을 하면서 9시간 제한 시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유익들이 더 커져서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에 지구력이 증가하고 또 근육량 증가 등의 유익이 더하여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실험 외에도 꽤 많은 동물 실험들이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연구들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주의할 점은 TV에 나왔건 노벨상을 탔건 간에 항상 유행처럼 이슈가 되는 내용들은 늘 한 발 떨어져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SBS에서 소개한 이 다이어트 방법 역시 아직 완성된 결론을 낼 정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된 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소규모 연구였을 뿐이고 대부분의 실험은 동물 실험이었고 장기 연구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실험의 대부분이 파일럿 스터디라고 해서 본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앞서서 설정한 연구 계획이나 연구 방법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소규모 실험 연구 결과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만을 100% 신뢰해서 우리 삶에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을 통해서 살을 뺐다고 한 사람들이 성공 사례로 프로그램에 나오긴 했지만 반대로 이러한 방법으로 체중 감량에 실패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이어트 방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주기성 생체시계는 많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잦은 야근, 야식, 야간의 빛 공해 등으로 인해서 불면 또는 늦은 기상 시각 등,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만 빼고 하루 종일 끊임없이 먹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곤 하죠. 여러분들은 요즘 지내시면서 혹시 배가 고팠던 기억 있으신가요? 현대인들은 항상 시각에 맞춰서 끼니를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24시간 생체시계와는 별개로 하루 종일 늦게까지 다양한 식음료를 섭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체시계 다이어트를 적용한다면 확실하게 건강과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고, 특별히 저녁 이후의 시간을 공복 시간으로 확실히 유지함으로써 지방 대사를 원활히 해줄 수 있다는 점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밤늦게 식사하거나 또는 야식을 드셨을 경우에는 최소 8시간 이상 식이 섭취를 자제하면서 공복 시간을 유지하시고, 일주기성의 회복을 위해서 자정부터 새벽 4시를 포함한 최소 7시간 수면 시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다이어트가 우리에게 주는 건강 메시지일 것입니다. 사실 어떠한 하나의 이론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이론 속에 있는 실제적인 유익이 될 내용은 잘 취하시되, 마치 그 이론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고당, 고지방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데, 사실 이러한 음식들의 중독성을 고려한다면 다이어트에 있어서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 시기 자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낮에 마음껏 먹었다가 부득이하게 밤에 또 먹게 될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하루 종일 칼로리를 섭취하는 꼴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은커녕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완벽히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해서 온전히 이 이론만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누구나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16대8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제한을 풀어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대사회에서 12시간만이라도 확실히 공복을 유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생체 리듬에 맞춰 식이와 생활 습관을 조절할 수 있다면 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디렉터 다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